오늘은 6월 4일 수요일, 음력으로 5월 초일입니다.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시게 될 방송 15시 14분 조선 조국광복을 위하여 15 16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17시에는 보도가 중앙신문 개관 17시 24분에 소개 편집물 튼튼한 체력을 갖춘 17시 36분관기 조선의 차이어 1회분입니다. 17시 51분 소개 편집물 자기 힘이 제일이다. 18시 조선기록 영화 어머니 당의 품 1. 우리 백두산 훈련 열풍으로 마음속에 어머니 말하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대 김일성 동지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시며 군사의 영재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남오도 회의 이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국내에 나와 진행한 보천보 전투는 조선이라는 약속이 세계 5대 강국의 일원임을 자랑하던 일본군을 사정없이 저갈기고 세계적인 판도에서 거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의의 깊은 전투였다고 하시면서 회고록에 이렇게 쓰시었습니다. 나는 해방 후 저국에 돌아와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전투담을 들려달라는 각계 인사들의 요청에 팔 때마다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 말해주곤 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 전투를 특별히 중시하기 때문이다. 국경부군의 거울들과 전락들이 수십 개나 되는데 유독 보천보를 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작전의 동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보천보 전투를 조직한 목적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민족 재생의 전기를 마련하려는 데 있었고, 좁은 의미에서 보면 항일무장투쟁에서 질적 비약을 이룩하자는 데 있었다. 우리는 몸은 비록 이국에 있었으나 마음은 항상 저국에 가 있었다. 우리가 이국 땅에서 한 모든 일은 다 저국의 해방을 위한 것이었다. 1930년대 전반기의 우리의 활동은 주로 힘을 축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었다. (1937년) 봄에 우리는 서강에서 수년간에 걸친 무장투쟁 과정을 총화하면서 대부대에 의한 국내 진출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우고 그에 따라 몇 가지 실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 조치에 따라 혁명군 무력을 세계의 방향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작전이 세워졌다. 최현 부대는 무성으로부터 안도, 화령을 거쳐 두만강 연안의 북부 국경 일대로, 다른 하나의 역량은 림강, 장백 일대로 진출하게 되어 있었으며, 내가 인솔하는 주력부대는 적의 공격이 두 부대에 집중될 때 해산 쪽에 쳐들어가서 한바탕 총소리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작전의 정적인 지향점은 국내의 적들을 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우리 인민들 속에는 일본군의 강대성에 대한 환상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일본군이 만주를 단숨에 삼켜버리는 것을 보고 이런 군대를 당해낼 군대는 없다고까지 생각하였다. 일본군이 전쟁의 불길을 넓혀가는 데 따라 무적 황군에 대한 공포와 환상은 점점 더 커질 것이었다. 일본군에 대한 신화를 깨뜨려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군이 강군이기는 하지만 치면 거꾸로 때릴 수도 있고 괴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하였다. 우리가 한 5년 동안 벌린 무장투쟁은 일본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리었다. 그러나 혹심한 보도관제와 왜곡된 선전으로 하여 우리의 전과는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다. 이런 때에 우리가 대부대로 국내에 쳐들어가게 되면 온 나라 강산이 발칵 뒤집히고 인민들은 조선을 독립시킬 군대 있다고 기뻐할 것이다. 국내 진공을 앞둔 때에 나의 제일 큰 관심사는 저국의 실정을 깊이 여해하는 것이었다. (1937년) 봄에 총독부 당국 조선의 각급 관공청들에서 일체 공문서 작성을 일본어로 할 때 대한 지시를 내리먹였다. 나라를 통째로 빼앗은 일제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보통학교에서는 벌써 1931년 말부터 강제적인 방법으로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조선말을 하면 퇴학이라고 하였다.
민족이 민족어를 빼앗기면 한 민족이기를 그만두는 거야. 그런즉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민족 전부를 일본 국민의 정복으로 만들려는 데 있었다. 일제의 독점기관으로부터 유행가를 불어놓은 추궁기 판대기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조선의 넋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데 집중되고 있었다. 동방조선의 77 야밤과 같은 암흑이 끝없이 계속되었다. 그 밤은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지새일 줄 몰랐다. 조선민족이 당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비극적 사태는 정신이 무너진다는 그 점에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쪽으로는 총을 내대고 복종하겠느냐 아니면 죽하고 울러매는가 하면 다른 쪽으로는 자 동조동군의 내손일체이니 신사참배도 같이 하자. 일본에는 사쿠라 꽃 속에 복지가 기다리니 일본에 가서 부자가 되라. 대일본의 신민이 되어 온 아시아를 주물러보라 하고 구슬리기도 하였다. 조선민족은 내손일체와 동조동군을 인정하지 않으며 황민화를 거부한다. 조선민족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조선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어서 빨리 저국에 나가서 악몽 속에서 시달리는 민족의 넋에 생명을 불어넣자. 이것이 저국 진군을 하던 우리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머리를 지배한 생각이었다. 5월 중순경 지양계 등판에 이른 우리는 국내 정세를 보다 상세히 요약하기 위해서 박달을 불러 만나보았다. 박달은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다. 해산 갑산 방면으로부터 적들의 무력이 대대적으로 북상하여 최현 부대가 진출하고 있는 무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최현 부대는 포위를 면할 수 없었다. 최현은 험한 산발을 타고 거듭되는 싸움을 치르면서 무산제 진출하여 적을 타격한다. 앙흥경수리 칠토장을 치고 이동하였다. 나는 최현 부대를 구출하는 일과 국내 진공을 다 같이 밀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개봉 쪽에서 제일 가까운 보천보를 때려야 적들이 우리 주력 부대와 최현 부대에 역포위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추격전을 포기. 열쇠는 보천보를 치는 데 있다. 우리는 장백현 19도구 지양계에서 국내 진공 대요를 편성하고 일제히 새 군복을 입고 지양계를 떠났다. 1937년 6월 초에 구시산이 지촉해 보이는 것에 와닿았다. 길 안내는 천봉순이 하였다. 천봉순은 앞쪽에 바라보이는 등판이 제비등판인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조국당 곤장덕과 마주서 있다고 하였다. 그날 부대는 제비등판에서 너덕을 풀었다. 김은신을 비롯한 선발대 성원들은 구시물동에 가서 뗏목다리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6월 3일 밤 압록강을 건넜다. 구시물동은 서연한 물소리로 우리가 주었다. 근대 조선의 소란스러운 민족사가 그 물소리 속에 응축되어 만단하는 듯하였다.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이 우리를 반기는 것 같았다. 우리는 지체 없이 권장덕에 올랐다. 권장덕은 울창한 수림으로 덮여있는 야산이었다. 여기서 부대는 하룻밤을 수경하였다. 다음날 아침부터 권장덕 숲속에서 전투 준비를 하였다. 포고, 비라, 경문도 준비하고 지휘관 회의도 열고 정찰도 조직하였다. 마동이와 김학실에게 정찰 임무를 줘 보천보 거리로 내려보냈다. 우리는 권영벽이나 리재순의 손도 동원하고 박달의 손을 통해서도 적정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를 통하여 보천보에 대한 정찰을 썼다. 보천보 전투가 진행되었던 잊을 수 없는 역사의 그날을 돌이켜보며 항일무장투쟁 참가자들은 말합니다. 그날 날이 어두워지자 권장덕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소종된 위치를 차지하자 황철나무 아래 지휘초를 정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제소까지의 거리는 불과 100m 안팎이었습니다. 시가전을 하는 경우 지휘초와 시가와의 거리가 그처럼 가까운 신뢰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천보 전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각 10시 나는 권총을 높이 쳐들고 강하세 10여 년 세월 말하고 싶었던 모든 사연들이 담겨 밤거리에 울려 퍼졌다. 사방에서 저는 사격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저기서 불길이 타리쳐 오르기 시작했다. 골목 저 골목에서 사람들이 막 쓸어나왔다. 사고 끌어내자 나는 일승의 사상으로 일관된 반일 연설을 하였다. 여러분, 나라가 해방되는 날 다시 만납시다. 밤하늘에 타오른 불길은 민족의 소광이었다. 보천보 전투를 통하여 일제란 칼로 치면 동강이 나고 불을 지르면 북대기처럼 타본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설을 마친 다음 화강이 충천하는 면사 가슴이 저려들었다. 우리는 이 자그마한 국경의 거리에 심장의 한 부분을 떼두고 가는 것이었다. 가는 심장당이 이별 앞에서 소리 없이 통곡한다. 부대가 권장덕에 올랐을 때 갑자기 대열이 흩어지는 것이었다. 대원들이 저만큼 흙을 움켜서 배낭 속에 넣고 있었다. 지휘관들도 저국의 흙을 간수하였다. 한 줌의 흙, 그것은 하나의 옹군 저국과도 같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다. 오늘은 한 줌의 흙을 안고 가지만 내일은 온 나라를 해방하고 독립만세 맹세를 다지면서 압록강을 건넜다. 。
보천보 전투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주었다. 후두부를 꽝 하고 강탈을 당한 것 같다. 오랫동안 비워들인 새초를 한순간에 태워버린 듯한 한을 국내 주요 제일 인상적인 표제를 달고 전투 소식을 전하였다. 일본의 출판물들, 중국의 신문들, 소련의 따스통신은 물론 브라우다와 크라스노예즈나미아도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에스페란토 잡지 동방사자에도 실렸다. 온 세계가 놀람과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인민들에게 참으로 큰 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 유격대가 보천보를 쳤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만국민의 소름이 순간에 다 녹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때 보천보에 가보고 무릎을 쳤지요. 얘는 됐구나, 단군조선이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어찌나 흥분했던지 창문을 열어 제끼고 김군은 얼마나 장쾌한 일인가. 이제는 우리 임시정부가 김일성 장군을 후원해야겠다. 수일 내에 백두산 쪽으로 사람을 보내자고 하였다고. 역사적인 보천보 전투가 있은 때로부터 수십 년이 흘러간 1958년 혁명 전적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전투를 적극 도와나섰던 여르시면서 감회 깊은 회습니다. 보천보 전투가 가지는 가장 주요한 의의는 조선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던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이 죽지 않은 것, 싸우면 반드시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준 데 있다. 보천보 전투와 만주 대륙에서 아시아의 제왕처럼 행세하던 일본 제국주의자 후려친 통쾌한 전투였다. 이 전투를 직접 조직하고 지휘한 나에게는 지금도 가지가지의 정경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서강회의의 결정에 따라 세계 방면으로 진출했던 혁명군 부대들은 지향계 등판에 모여 전투적인 우애를 한 장이 있군 하면서 담대 한가하고 하였다. 맞고 한갑값이 5전이었다. 거스름으로는 4원 95전을 주어야 하였다. 그런데 여주인은 95전만 던져주었다. 말다툼이 있었다. 천봉순의 정찰담은 그대로 혁명영화에 옮겨져 오늘도 우리 인민들 속에서 폭소를 자아내며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판을 짓자고 두 사람은 주재소에 들어가서도 말다툼을 하였다. 서로 옳다고 우기는 바람에 주재소 측도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천봉수는 보총, 기관총이 몇 종 있으며 순사가 몇 놈 있는가를 다 탐지해냈다. 그는 확인할 것을 다하자 여자에게 마님, 익은 밥 먹고 선투림을 하면서 허강하시오 하고는 문을 나섰다. 날씨도 청청한 5월 다는 날 지향계 등판에서는 군민연합대회가 열렸다. 저국광복회 회원들만도 수백 명이나 모였다. 이날 군대와 인민이 마음껏 즐기었다. 군민연합회는 성대한 열병식으로 막을 내리었다. 항일전쟁 개시 이래
우리가 거행한 여러 차례의 열병식들 중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열병식이었다. 1948년에 있었던 열병식과 전승 열병식 때에 나는 단상에서 지양계 등판의 열병식을 가깊이 돌이켜보았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나에게 용돈으로 오전을 준 적이 있다. 난생 처음 돈이 생긴 김에 삼리길을 걸어 평양성 안으로 갔다. 장사꾼들의 사그려 소리에 귀가 멍멍해질 지경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사진관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사진을 찍고 싶은 생각이 앞섰던 것이다. 그러나 오전을 쥐고 사진을 찍으려고 한 것은 천진난만한 생각이다. 신사숙녀들이 정의돈을 벌컥거리는 것을 보고 황황히 사진관에서 나와버렸다. 그 후 나는 사진관을 애면하였다. 신림육문중학교에는 부잣집 자식들이 많았다. 유흥가나 음식점, 공원 같은 데를 풍청거리며 돌아다니는 그의 풍족한 생활은 나를 아연케 하였다. 한 번은 어머니한테서 성금 통지서와 함께 이런 편지가 왔다. 돈을 조금 더 보내니 생일기념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다고. 너를 보고 싶을 때 사진이라도 한 장 있으면 어적 좋겠느냐. 돌주 동생의 말이 어머니는 내가 보고 싶을 때면 다 해진 나의 속옷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지으신다고 하지 않을까. 나는 어머니의 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진을 찍어 무성에 보내주었다. 그 사진이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중학시절의 독사진이다. 그 사진을 수십 년 동안 가둬두었다가 혁명전적지 답사단이 중국 동북지방에 갔을 때 내놓은 사람이 내가 무성시절부터 잘 아는 부녀회원인 최주선이다. 그 후에도 이럭저럭 사진을 몇 장 찍었지만 대부분 분실되고 남은 것이 없다. 다부산자를 입고 고재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몇 해 전에 발굴되어 회고록을 통해 공개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길림 시절에 찍은 내 사진이 적들의 수중에 들어가 수사에 이용되었다. 밀정이 내 사진을 들고 가륜에까지 와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가고 물어보기까지 하였다. 그 후부터 나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 하지만 인생은 인생이라는데 유격대 생활이라고 하여 너상 미야 없지 않은가. 어린데 나는 지휘관들에게 우리도 사진기가 한 대 있어야겠다는 말을 얼핏 내비친 말을 깊이 새겨두었다. 1930 재환이 사진기를 구해왔다는 말, 사진사도 한 명 데리고 왔다. 일제의 비밀문건에는 이런 내용의 기록이 있다. 서포도구에 이르러 주민 100명을 모으고 촬영 중에 한 권청 휴대에 김일성 일대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나타나 사진사에 대하여 무슨 목적으로 사진을 찍는가? 당신은 사진사로 생활하므로 도와주면 도로 보내겠으니 사진기만 내라고 하고 사진기와 종판 한 타스를 빼앗아간. 사진기는 향각대 사진기였다. 리인환이라고 불렀다. 나는 리인환을 입대시키었다. 그는 입대 후 대원들의 사진을 많이 찍었다. 도구미룡에서 찍은 집체 사진은 국내 공작에 나갔던 김주현 서부대의 귀환을 기념한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해줘 원형을 재생시키도록 하였다. 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하고 간 열사들이 떠오르는 밤이면 소름도 오지 않는다. 아마 그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사진을 찍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된 것 같다.
공장이나 농촌에 나가면 근로자들이나 아녀자들과도 찍고 초소에 가면 군인들과도 찍는다. 어느 해인가 연풍고등중학교에 들렸다가 반나절이나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주었다. 지금은 제도가 좋아 노동 속 사나는 춤과 노래가 명절의 광장과 축전 무대에 옮겨지고 어디에 가나 풍성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다. 항일 투사들의 대반은 이런 생활을 보지 한 채 희생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목숨을 바쳐 피로써 열어놓은 역사의 길이 없었더라면 우리 세대의 오늘과 내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군민연합대회가 끝난 후 우리는 최현 부대와 함께 팔반도에 있는 집단부락을 치고 서로 헤어지기로 하였다. 우리는 팔로 이르는 곳마다에서 공작원들을 불러 지하사업 정령도 여해하고 새로운 과업도 주었으며 짐작다. 이런 때 정보공작 임무를 받고 해산에 건너가 있던 리훈이 우리에게 통신을 보내왔다. 그 통신 함흥 제74연대가 급작스레 해산에 밀려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때를 같이하여 장혜우와 김종숙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도철리 신파조직이 보내 우리는 적들을 협곡에 몰아넣고 하루 종일 탑세 교대했다. 여대원들이 싸우면서 부른 아리랑이 전 대회의 포지였다. 격전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간산봉 전투장에 울린 아리랑은 혁명군의 정신적 정심을 비춰 보이고 낙천주의를 시위하였다. 함흥 74연대의 토벌행각은 완전한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김석원은 200명가량밖에 안 되는 패잔병들을 모아가지고 도망치고 말았다. 항일의 격전장들마다에서 혁명군의 백졸불굴의 기상과 조선 여성의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준 여성투사들은 말합니다. 간산봉 전투장에서 우리 여대원들이 부른 아리랑을 듣고 적들이 어떤 기분에 잠겼는가. 포로들의 고백에 의하면 그 노래를 듣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졌고 다음에는 공포에 잠기었으며 나중에는 인생 허물을 느꼈다고 합니다. 부상자들 중에는 신세를 한탄하며 우는 자들도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도망병까지 났다는 것입니다. 사카이라는 병절은 청진에 도망쳐 일본이 망할 때까지 술집을 경영했는데 그는 죽지 않고 어찌나 다행스러웠던지 짬만 있으면 손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전투 현장을 목격하였던 인민들도 간산봉 전투에서 생겨난 흥미있는 이야기들을 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때 죽은 외놈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살아남은 병졸들은 시체에서 머리만 잘라 마대에 놓아날랐습니다. 저희들이 끌려나와 마대를 나르면서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보자란 호박이라는 말인데
그때부터 한간에는 호박대가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저희들은 외놈들의 시체만 보면 호박대가리라고 비꼬면서 한밭 이 패전은 일본의 사무라이들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되었다. 거천부 전투와 그에 잇따라 진행된 간삼봉 전투로 조선 총독 미나미와 관동군 사령관 우에다가 범은회담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히 소멸하겠다고 작성한 이른바 획기적인 전략은 완전히 파탄되고 말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 지구에 진출하여 일으킨 또 하나의 특기할 만한 사변은 청소년들 속에서 일어난 참군 열포다고 하시면서 회고록에